대군동 경을 만든 아버지 인묘는 그 뒤에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앞에 있는 산이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월출산 남쪽에 있는 강진이야. 자, 근데 월출산은 영암에서 보면은 산이 화강암으로서 엄청 남성처럼 뿌옇게 강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월출산은 남쪽 강진 쪽에서 바라보면 부드러운 여자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월출산 남쪽에 있는 대군동이라는 계곡이에요. 대군동 계곡. 지금 물이 흐르죠. 이 계곡,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부터서 한 250여 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들어보신 적 있을까? 다산 정약용. 정약용. 어?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왔어, 강진 땅으로. 원래 이제 과거에 그때 해가지고 정교 임금을 도와서 수원 신도시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사람이 수원 화성이라고 들어갔다. 이렇게 정교 임금을 총애를 받고 이 조선을 아주 이게 부강하게 하는 정교 임금의 산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임금한테 총애를 받으면 어때요?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 못된 놈들이 있다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주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받아.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이런 세상에는 음모와 모함이 있다니. 이게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를 와요. 유배. 그런데 유배에 와 있을 동안에 역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짓대 보지를 않았어. 그런데 이 강진 어떤 주막집 노파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우리 집에 그 뒤에 한 방 한 칸 있는데 여기 와서 들어와 사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막집 노파의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된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때 이제 이 주막집 노파는 다산 선생을 모신 대신에 그냥 무료 숙식을 제공했던 것이지.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데 대신에 여기 아들들 이제 거슬이 낮은 수령들의 제자 아들들을 대신 공부를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8제자였어요. 거기에 이제 황상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거기 이제 국문 밖에서 있다가 한 4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백년사 주지 해장 스님을 만나게 돼요. 해장 스님. 해장 스님이 다산 정약용 선생보다 24살이나 아래요. 아니 10살 아래. 초이 스님이 24살 아래거든요. 그런데 해장은 스님이야, 스님. 조선시대 때는 죄인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막 다산 선생님의 학문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이쪽에 사는 동네에 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다산 선생님한테 보내, 다산 소방으로. 그래서 글공부를 가르친다고. 근데 다산 선생님의 막내 제자가 이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시연의 아버지가 이 정원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정원동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그 제자였던 초이스님이니까 다산 선생은 대유학자잖아.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다산 선생은 학문이 높기 때문에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스님도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24살의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온다고. 이 요리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백년사 주진 해장 스님하고 이 불교하고 유교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은 나이가 10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깊게 우정을 나눈다고. 처음에는 해장 스님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말술을 먹고 막 육고 고기도 많이 먹고 막 성질 막 고집도 세고 성질 우락 이래가지고 이 양반 처음에는 이제 다산 선생이 그 유명한 선생님이 불공부를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좀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소문 사살사를 터뜨렸어. 다산 선생이 백년사까지 와요. 그런데도 아는 척을 안 했어.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내가 이 스님하고 좀 아는 체를 하고 사귀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역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냥 간다고. 그런데 그냥 가는 그 다산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제가 전해줬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스님이면서 불구하고 해장 스님이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는 이제 그냥 화엄종이라고 있어요. 화엄경이 불교 경전에 깊이 있을,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해남 대흥사의 16국사 중에 한 사람이야. 유명한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에도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어, 주역, 이렇게 동양 고전이지, 고전. 이 엄청나게 밝아. 그래가지고 나이가 10살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 선생과 해장 스님은 서로 통해. 깊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게 좋아했는데 이 해장 스님이 만덕산에 차를 많이 만들어. 차를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산 스님한테 잘 갖다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해장 스님이 36인가 되니까 짧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다산 스님이 슬펐어요. 그 다산 정약 선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 초이스님과 그 다음에 요 집에 아들 이담노 선생의 아들 이시연, 막내자 이시연 집에 요리 이제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 정약이라고 여기 대분동 병원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국교가 뭐였어요? 국교가 성미학, 유학 중에서도 성미학이었어. 그러니까 불교는 대책에서 불교는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전부 다 천민들, 백정과 똑같은 7가지 종류의 천민이었어, 천민. 그래서 사대문 안에 스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유교만이, 성미학자들만이 최고고, 양반이 최고고, 불교 스님네들은 천인. 그래서 그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해서 이게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학자 중에 대유학자였어요. 선비였어요. 그래서 과거도 급제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너무나도 임금이 청해하니까 모함을 받아서 강진로 유배로 와. 그런데 아까 주막집 노파가 그 다산 선생님을 모셨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아무도 보지 않잖아. 자기는 역적으로 죄인으로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있어. 자기 혼자 살아니, 혼자 살 동안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낮잠 늘어지게 자버릴 수도 있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샤워 옷도 안 갈아입고 낮잠 들이다 자고 막 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배와 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주막집 노파의 한 칸방을 얻어 살면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와 있지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모언동 그래가지고 생각을 올바르게 한다. 올바르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자도 돼. 그냥 멋대로 막 해볼 수도 있어. 나 너무너무 억울해가 속이 터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깡패 짓거리 될 수도 있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생각 사고. 모는 용모. 있고. 여기 보면은 흰백자 구루문자야. 구루문자 마을동자. 여기가 백운동 정원에, 근데 여기 정원을 만든 사람이 이담노 선생인데 자기 호를 백운동이라고 했어. 백운동. 왜 백운동이냐? 그러면 중국에 이런 시가 있어요. 중국에 도홍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산속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학문이 높은데 깊은 산에 들어가 절대 나오지를 않아. 벼슬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양무제라는 임금이,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 임금이 왜 세상에 나와서 벼슬도 하고 좀 그러지 왜 안 나오요? 응? 이렇게 물었대요. 응? 왜 그대는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갖고 있길래 나오지 않소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경이라는 사람이 백운사기봉이요. 영상사 백운사, 영상 백운사. 이게 고개 위에 봉우리 왜
당신은 산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길래 내가 벼슬을 준다기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임금이 물으니까 도원경이라는 사람이 영상사대군이라 봉우리 위에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자연입니다. 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시가 자이열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시에. 다만 스스로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산속에 사냐고 물었어요. 왜 산속에 있고 세상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어요. 이 도원경이라는 사람이 저기 하늘에 봉우리 위에 산봉우리 위에 구름이 많이 떠있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산속에서 있는 이유를 스스로 지킨다. 스스로 자자 기쁠 이자. 지가 자이열 기쁠 열자다. 스스로 기뻐 스스로 즐거워하니 이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따가지고 와서 이 정원을 지은 이담로 선생님 자기호를 대군동이라고 대군이라고 영상 다대군 대군이라고 이름이 짓고 그 아들 이시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옆 18제자 중에 막내 제자 이시연은 자기호를 거기 자이 스스로 자자 기쁘니까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자이라고 해서 그 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호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이담도 선생이 여기 자이를 새겼다는 백운동 이걸 글씨를 봤기 때문에 왜 백운동이라고 했느냐 그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는데 백운동 정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도 3대 정원은 소세원, 담양 소세원, 강진의 백운동 정원, 그 다음에 완도 고길도에 있는 부용종 정원, 이게 3대 정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백운동 정원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잘 봐요. 그럼 잘 봐. 저기 여 앞에 원장님 이름 잠깐 와보세요. 비가 오니까 이 빗물이 이대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원을 지은 분은 이 물이 저기서 이쪽으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요. 물이 들어가게. 그래서 유산곡수라고 그래요. 유산곡수. 여기 안에서 보겠습니다. 물줄기를 돌려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죄인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막 다산 선생님의 학문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게 이쪽에 사는 동네에 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다산 선생님한테 보내 다산 대강으로. 그래서 글공부를 가르친다고. 근데 다산 선생님의 막내 제자가 이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시연의 아버지가 이 정원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그 제자였던 초이스님이니까 다산 선생은 대유학자잖아.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다산 선생은 학문이 높기 때문에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스님도 제자로 받아들여가지고 24살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온다고. 이 요리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백년사 주신 해장 스님하고 이 불교하고 유교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은 나이가 10살 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깊게 우정을 나눈다고. 처음에는 해장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막 말술을 먹고 막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성질 막 고집도 세고 성질을 우락 이래가지고 이 양반 처음에는 이제 다산 선생님 그 유명한 선생님이 불공부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좀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소문을 사살사살 터뜨렸어. 다산 선생이 백년사까지 와요. 그런데도 아는 척을 안 했어. 인사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내가 이 스님하고 좀 아는 척을 하고 사귀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역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냥 간다고. 그런데 그냥 가는 그 다산 선생님을 쫓아가서 선생님 제가 전멸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스님이면서 불구하고 해장 스님이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에는 이제 그냥 화엄종이라고 화엄경이 불교 경전에 깊이 있을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해남 대흥사의 16국사 중에 한 사람이야. 유명한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에도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어, 주역 이렇게 동양 고전이지 고전. 이 엄청나게 밝아.
그래가지고 나이가 10살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 선생과 회장 스님은 서로 통해 깊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게 좋아했는데 이 회장 스님이 만덕산에 차를 많이 만들어. 차를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산 스님한테 가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회장 스님이 36인가 되니까 짧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다산 스님이 슬펐어요. 그 다산 정약 전쟁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자 초이스님과 그 다음에 요 집에 아들 이담로 선생의 아들 이시연 막내자 이시연 집에 요리 이제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 정약이라고 여기 대분동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자 이게 한 지금이지 앉아봐봐. 앉아봐. 자 앉아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벗들이 왔어요. 벗들이 와서 조선시대 때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게임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봐. 여기 좀 떨어져서 좀 앉아봐봐. 앉았다 생각하고 좀 쪼그리고 앉아봐봐. 근데 여기 모서리 있는데 모서리 앉아봐.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막 흘러와요. 그때는 옛날처럼 지금 오늘은 좀 비가 좀 와서 물이 좀 흐르지만은 전에는 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주에 가면 보석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상곡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는데 이 물줄기를 따라 물이 흘러가요. 그럼 여기서 술잔을 띄워 술잔을 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여기 딱 띄워. 그럼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술잔 요리를 오잖아. 그럼 자기 잘해. 그러면 오늘의 시의 운이라고 그래. 오늘 시의 운자는 다짜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무슨 다 짜요. 그러면 아 오늘은 한이 푸르 다 하고 이제 운에 맞춰서 시를 지어야 돼. 여기다 잔을 띄워가지고 술을 따라서 술잔이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시를 다 지어야 돼. 만약에 그 올 때까지 시를 못 지으면은 벌주를 마셔야 돼.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이 또 계속 가잖아. 그럼 저기 왔을 때 그래. 그리고 또 네가 또 시를 지어야 돼. 한번 지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술잔 계속 띄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놀았다는 게 이게 오늘은 비가 와서 다행히 이제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저기 수도꼭지를 틀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걸 유상곡수라고 그래. 데리고 온 스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스님 누구요? 초이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초이 스님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다성이라고 해요. 차의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차하면 초이 스님이야. 예? 근데 초이 스님이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이제 다산정약 선생님 같이 간 초이 스님이 요 백운동 정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250년 전에 초이 스님이 그린 이 백운동 정원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운동 정원에 이제 경치가 좋은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개를 다산정약 선생님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정유강이요. 이게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꼭 용비늘처럼 생겼어. 정유강이요. 이렇게 이제 12개 포인트를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11번째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뽑은 뷰 포인트 11번째가 정선대예요. 정선대. 여기는 머무를 정자 신선선자. 신선이 머물다 딱 가르는 곳이요. 정선대를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대. 그러면 정선대에게 다산 선생님께서 11번째 뷰 포인트로 고르시고 여기에 시를 한번 읽어봐. 그게 집에 푸른 대숲이 담장에 담쟁이 붉은 가을이로다. 시험 삼아 샘문의 밖을 따라서 바위 난간 머리까지 시험 걸었지. 비에 씻겨 고운 매 무슨 나오고 해묵은 관목들도 그 가여라. 경영함을 기록 남겨 보인다 하면 장치원이 한가로운 근심 품을 듯. 우리나라 남도 3대 정원은 소세원, 담양 소세원, 강진의 백운동 정원, 그 다음에 완도 고길도에 있는 부용종 정원, 이게 3대 정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백운동 정원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잘 봐요. 그럼 잘 봐. 저기 여 앞에 원장님 이름 잠깐 와보세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이 빗물이 이대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원을 지은 분은 이 물이 저기서 이쪽으로 물길을 돌려가지고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요. 물이 들어가게. 그래서 유상곡수라고 그래요. 유상곡수. 여기 안에서 보겠습니다. 물줄기를 돌려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연환 선생님과 이렇게 벽운동 정원을 찾아온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정원하면 떠오르는